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최환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마다 이렇게 신이 나요? 네,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었어요. 먹을 때마다 나오시는 최환 평론가. 네. 그럼 맨날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도 금요일인 만큼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점심시간인 만큼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편의점 삼시세끼. 가능해요? 그러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편의점에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마땅히 먹을 만한 도시락이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냥 뭐 김밥이나 아니면 컵라면에다가 사 먹자. 김밥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어도 거의 한 끼를 든든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저는 편의점 도시락 하면 진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간 없을 때 간단히 뭐 때우긴 때워야 되는데 하다 네. 보니까 들어가는 거였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먹어봤더니 음. 이게 진짜 한 끼가 되고 네. 지금 너무 배불러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맛있게 저희가 먹어요. 직접 먹어봤고요.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제품 몇 가지를 한번 자리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해봤는데 이 두 가지 제품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네. 이 편의점 안에서 이야.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들입니다. 네. 물론 제가 이 제품을 안 가렸네요. 안 네, 가려요. 상관없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찬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와, 그렇죠. 갈비야, 갈비. 소갈비를 편의점에서 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아까 먹어봤잖아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두 번 놀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먹어보면서 또- 두 분이 먹기 힘들면 제가 대표로 먹어보고. 아, 네. 진짜요? 네. 원래는 저희가 방송 직전에 왜 이걸 먹고 들어왔겠습니까? 이걸 먹으면서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먹고 들어온 건데 충분히 가능하죠. 최환 이게. 평론가님께서는 굳이 드시겠다고 네, 충분히 하셔서 가능하죠. 저희가 기회는 또 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아유, 말하는 사람 따로 정하고 먹는 사람 따로 그럴까요? 정해가지고 하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김영롱 앵커가 좀 포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저희 둘은 좀 먹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그럼 말하는 네. 사람. 네. 그럼 뭐 저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 두 분은 드실 테니까 여러분 요즘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참 많이 먹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 여기에다가 혼밥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시락이 많이 팔리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CU에서 네. 사실 편의점에서 매출 1위는 항상 맥주 아니면 소주거든요. 네. 맥주가 맞아요. 차지하는 네. 비율이 훨씬 많긴 한데 맞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CU에서 백종원 도시락이 매출 1위를 기록했대요. 어머.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도시락에 나 차라리 이쪽 보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얼마나 도시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실 것 네. 같은데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원래 네. 주류의 매출을 네. 넘어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도시락의 주류의 매출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진짜 영혼 없는지 들리는 거 알아요? 어서 드세요. 네. 지금 두 분이 듣고 계신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U, 네. 그리고 GS25, 미니스톱,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네. 그리고 하나 더 해주자면 이제 위드미까지 위드미. 아,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CU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백종원 도시락 네. 나오고요. 백종원 도시락 특징 같은 경우에 반찬 수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맛이 조금 자극적이에요. 조금 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센 편이에요. 네.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니만 어. 실제 도시락도 그렇던데. 아무래도 왜냐면 백종원이나 또 셰프 도시락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요. 제작 예, 과정까지.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중에 드셨던 예. 페리 도시락이 있잖아요. 덕선이. 예, 맞아요. 네. 페리 도시락. 그런데 이제 맛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워낙 모델이 출중하니까 네, 그냥 페리 도시락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국민 여동생이 먹는 국민 여동생이니까. 그 도시락인데 저희도 그쵸. 먹어야죠. 그래서 그 최현 평론가님이 직접 드셔보셨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맨 처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해리가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 해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리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네. 이게 치킨 도시락이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 맛있게 먹었는데 치킨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치킨.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굳이 제가 먹었던 거면 저 치킨이 맛있더라고요. 저 치킨. 네. 다른 게 별로더라고요. 아. 네, 치킨 치킨 도시락 맛있게 먹고 아 저거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맞죠? 뭐 배식 아니, 받아서 아니. 하는 뭐 그런 게 그러게요. 아니죠? 실제로 사다가 저기 네. 그 먹은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네. 약간 배식 뭐 받은 분위기. 배식 받은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 거죠? 그 느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요즘 나오는 도시락의 반찬 질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런 네. 거고 실제로 다른 편의점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치킨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치킨 들어간 거. 치킨 네. 들어간 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편의점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GS25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여기가 더 원조격이긴 원조격이죠. 하죠. 네. 김혜자 도시락. 예, 예. 네. 우리 엄마, 국민 엄마. 가태자. 국민 엄마의, 야, 도시락. 진짜.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정성스럽게 나와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모델 자체도 막 9첩, 7첩 반상 막 맞아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정갈하면서도 잘 나오고요. 홍석천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반 셰프잖아요, 저분은. 네, 그렇죠. 예, 반 셰프다 보니까 역시 참여를 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위드미 같은 경우에 네. 특별히 누구 이름을 걸고 하는 건 없는데요. 유명 셰프들 몇 명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고퀄 그리고 프리미엄 도시락을 프리미엄 말을 쓰는 것이 이제 위드미예요. 믿음이. 아.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쌀까 모르겠네. 근데 가격은 대부분 3,500원에서 3,800원 네. 그 사이니까 조금 더 올라온 4,500원까지. 예, 네, 예. 맞아요.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보도자료에서도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 가격 뭐 6,000원 넘어선다, 너무 비싸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이 도시락 하나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500원 500원. 수준에서 네. 4,000원 중반 수준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균 점심 6,0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면 사실 최저 시급이신 분들은 사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도시락들은 최저 시급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분들, 대학생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또 시장을 확대시켜 놨다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도시락을 먹어야지라는 이유밖에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진짜 잘 드시네요. 근데 요즘에는 네. 가격도 가격이고 맛이 이걸 따라주니까 그리고 네. 퀄리티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진짜 이거 근데 뭔가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먹는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맛있는 진짜 거죠? 맛있어 네, 이게. 맛있어요. 네. 만약에 방송이라고 맛있어 이거 금방 티가 나거든. 네. 내가 잠깐 옛날에 홈쇼핑에 나왔었는데 네. 그 갈치가 안 구워졌어. 아. 그래서 갈치 안 구워졌는데 그거 먹으면서 맛있어 입에서 비린내 나. 아.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이 있어요. 안 되었잖아요. 급하게 오늘 안 되었는데도 맛있어. 저희가 그 방송 직전에 같이 모여서 이 편의점 도시락들을 각양각색의 편의점 네. 도시락들을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직접 사온 네, 거죠. 저희가 직접 사오는 모습이에요. 참 다정한 투샷이네요. 자, 저희 우리 회의실에서 작가님, PD님. 먹고 있는 거고요. 네. 아유. 지금 정말 세계 저 편의점 얼마나 다정합니까? 박민영 네. 앵커장 왔는데 우리 동기를 위해서 내 반찬을 이렇게 내어주는 그렇죠. 진짜 훈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는 대단합니다. 박민영 앵커가 훨씬 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조 앵커는 혼자 먹기 바쁘네요. 지금 굉장히 혼자 먹기 너무 바쁜데 자, 저것도 일적으로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저희가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현 평론가가 과연 도시락 이 사업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저는 지금 딱 이거 먹으면서 네.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도시락이 유통을 구원하리라. 막 이런 결론까지 났어. 네. 뭐냐면은 옛날 도시락 그냥 뭐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때운다는 느낌인데 지금은 사람을 만족을 시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GS15, 세븐일레븐도 빅3 매출이 최근 3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저 편의점 뭐 많이 팔린다고 얘기 들었죠. 네.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도시락이야. 대단해요. 맞아. 네. 지금 뭐 보니까 3년 새 매출이 연평균 20% GS25가 네. 그리고 CU하고 세븐일레븐 모두 16.2% 11. 자 그림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정말 도시락이 그 유통을 구원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아니 식당은 잘 안 팔리는데 왜 도시락은 이렇게 팔릴까? 네. 라고 생각하니까 네.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았어요. 세 가지 네. 정도. 첫 번째 뭐냐? 가성비가 짱이에요. 맞아요. 가격 대비 성능. 네. 자, 이거 우리
SNS 용어로 뭐냐 해자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가성비 짱이다. 네. 정말이에요. 혼밥족, 나홀로족에게는 진짜 이만큼의 축복이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행복해요. 네. 두 번째, 자 어디 가든 편의점이 가까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동일 브랜드 내에서 250m 안 되잖아요. 근데 이종 브랜드는 가능하잖아요. 보세요. 지금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콩나물국까지 다 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까지. 네. 내가 얼마 전에 먹었던 덕선 도시락은 네. 국이 없었어. 그래서 맛이 없었다고 느꼈나 봐. 네. 그런데 저렇게 국까지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제가 아까 집에서 열정적으로 밥을 먹고 왔거든요. 네. 도시락을 사다가 아침에 네. 와이프한테 핀잔 받으면서. 근데 거기에 그 일부러 이제 미역국까지 사다가 먹었죠. 아, 대단히 좋아요. 네. 대단히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네.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은 SNS와 입소문의 효과입니다. 이게 네. 해자스럽다는 얘기라든지 가태자 다 SNS 나온 맞아요. 거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편의점 도시락 매니아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춘추 전국 상황이 오히려 도움이 돼. 아침 먹었던 저거네. 아. 와, 저거 진짜 맛있다. 저 잡곡밥이에요, 저기. 닭가슴살. 잡곡밥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저 네. 옆에 보면 저 밑에 하얀 거, 저 연두부예요. 소스 딱 뿌려서 먹었어요. 건강식이네요, 건강식. 위에 생야채. 완벽하게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나옵니다. 네. 아이고, 혜지 아줌마.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실적이 어땠었는지. 지금 실적으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각 제조업체 상품으로 매출을 막 이렇게 발생시키면서 가치를 창출하던 전통적인 유통업이 네. 이게 이제 처음 제품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락이. 네. 제품이 가져가는 거야. 지금까지 실적을 물어본다면 도시락 나오고 나서부터 쉰 적이 없어. 계속 오.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적 물어봐?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네. 도시락은 수익성이 여타 상품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 증가, 전체 매출 견인하고 있는 거죠. 자, 캔맥주 많이 팔리죠? 네. 바나나맛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네. 많이 팔리죠? 네. 근데 그걸 추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 자, 신동엽 도시락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의점을 생활을 타겟으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까지 간다. 지금 상황이 실적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요즘에 양적, 네. 질적 동시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자, 나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먹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네. 김영롱 앵커도 좀 드세요. 아, 네, 생각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드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증권사들은 그럼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자, 그런데 최환 평론가님의 이야기에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과연 편의점 도시락이 편의점 기업들에게 얼마나 돈이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편의점들은 대부분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을 사와서 네. 유통 마진을 조금 남긴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물건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원재료 가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 유통 마진만 대부분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 제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중이 커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중간에 다른 기업들에게 유통 마진을 떼어줄 필요가 없다는 없다. 것이죠. 그만큼 도시락이 이 팔리는 그 숫자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편의점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사 먹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얼마나 많이 사 먹을까? 예. 조금 전에 최현 평론가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겹칠 수는 있는데 GS 리테일에서는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락의 판매량이 1,500만 개였대요. 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2,600만 개를 팔았는데 어마어마하게 4개월 만에 예. 작년 판매량이 60%를 달성했다는 대단하다. 거죠. 여기가 바로 GS 리테일에 대한 이야기였고 네. 그렇다면 그 BGF 리테일, CU 편의점 갖고 있는 BGF 리테일은 지난 1분기에 도시락 매출이 200%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 1위잖아요. 거기가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 네. 도시락 매출 중에서 백종원 도시락이 가장 네. 많이 팔리고 네. 있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딱 섞어서 들어봐야 되는데 판매량이 늘었다고 기업의 실적에 오롯이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락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오롯이 오롯이 수익이 반영이 된다는 된다.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편의점 도시락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가의 그게 전망이라든지 네. 이게 도시락만 성장한다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현재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GS 리테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편의점 사업은 great,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슈퍼 사업과 호텔 사업 나쁘지 않은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GS 리테일이 사실 편의점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부분의 매출은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네. 현재 슈퍼 사업하고 있죠. 그 GS 리테일 슈퍼 예, 아시죠? 예, 맞아요. 그리고 호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편의점하고 기타 사업부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했더니 아마 봉에서 가장 윗부분에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편의점 사업인데 네. 편의점 사업이 이 수익성이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아랫부분이 바로 기타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이 늘어나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GS 리테일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까지 같이 올라가줘야 이 주가도 함께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캐파 자체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서 돈을 못 벌거나 혹은 까먹고 까먹을 수도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치. 아직 까먹진 않고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더 높일 수는 없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네. 지금 편의점 사업이 이만큼 그 도시락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수익이 안 나니까. 네.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요것만 뚝 떼서 본다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 크다. 네. 그 대신 회사 차원에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증권사의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증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현대증권의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네. 물론 도시락은 인정하지만 주가는 호텔이 잘 돼야 된다. 아, 똑같네요. 네,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편의점 사업이 잘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일단 편의점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한 편의점당 매출액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 편의점 주가도 잘 늘어날 텐데 일단 그래서 식품군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사업은 성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 호텔 사업은 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네. 이것도 현대증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GS 리테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BGF 리테일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예. 되겠죠. 예. BGF 리테일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도시락 마진 높아질 일만 남았다. 도시락 맞이. 예. 이게 기업에 따라 지금 평가가 다른 거예요. GS 리테일은 다른 사업들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다른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고 걱정되는 BGF 거고. 리테일은 대부분이 편의점이기 때문에 이 편의점에서 도시락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BGF 리테일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짚어드린 거예요. 네. 수익을 오롯이 가져간다. 오롯이 가져간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도시락 마진이 지금은 좀 낮은 상태래요. 네. 그런데 좀 많이 팔리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대량 생산, 예. 대량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은 마진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BGF 리테일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고 있고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계속해서 웃고 계시는데. 아니, 증권사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렇게 막 리액션을 이제 최 평론가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아까 해리가 나오니까 아,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되게 진지하게 리액션 하시니까 이게 되게 웃겨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번에 그 편의점 도시락에 굉장히 그 잘 하는 것 중에 마케팅 가운데 연예인 그 런칭을 네. 이렇게 걸맞게 잘하는 데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 국민 여동생의 해리 해리 네. 나왔어요. 해리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리 그리고 백종원 엄마 국민 엄마인 김혜자 씨. 그렇죠. 세 사람을 마케팅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 위드미라든지 민스톱도 계속 나오고
나오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저렇게 그 국민의 동생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케팅 잘할 것이다. 그거는 충성도 있는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GS25에서는 신동엽 도시락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근데 신동엽이 신동엽 씨가 왜 갑자기 그 편의점 도시락 모델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요즘에 그 가수 성시경 씨와 함께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라는 맞다, 방송을 맞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음식 메뉴 선정을 대신해 줄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동엽 씨는 또 GS에서 모델로 발탁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이어가 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야기를 이어갈 거를 저한테 던져 아니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아, 네. 그 BGF 아, 리테일에 그런데 왜 대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본인이 이어갈 거면서. 대답을 기다렸던 거고요. 네. BGF 리테일에 대한 또 다른 증권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주식으로 변하고 있다. 사실 아, 지금까지는 장기 투자로? 워낙 그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약 2년 전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단기 투자의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이 편의점도 장기 투자의 주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잘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1인 간편식 매출이 BGF 리테일에서 4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투자의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자, 백종원, 김혜자, 성덕선 셋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 도시락 가지고. 그 무엇에 대해서 싸우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맛의 대결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백종원 씨의 씨. 브랜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김용래 앵커는 어렵죠. 저도 예. 저도 백종원. 백종원. 종류도 많고 응. 제가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맛이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손을 들은다면은 역시 이제 그 익숙한 어머니 입맛에 익숙한가 봐. 네. 이제 김혜자 씨, 덕선아 미안해. 이렇게 이제 선이 되는데, 아세요? 네, 뭐 하여튼 자, 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앞으로 잘 될까? 앞으로. 이것이 계속 될까? 네. 할 때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 늘어나면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잘 될 거라 예상되면서 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릴 때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이 나올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것이 다 팔리고 안 팔린 것만 남아 있었어요. 가보니까 아침에 먹었던 것이 뭐냐면 완전히 그 김혜자 그 도시락이었는데 이게 그 다이어트 간편식이었어요. 네. 네. 이게 보니까 잡곡밥 조금 있고 그리고 연두부 있고 야채 거기다 야채 있고. 있고 생야채 네. 있고 요거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20대 여성분들 물어봤거든요. 이거 딱 물어보니까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발전 방향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허겁지겁 한 끼 때운다 해서 이제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해서 건강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편의점 도시락이 건강식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한 대학 기사 있잖아요. 네. 대학신문. 대학 대학신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한번 비교를 해봤던 게 있었어요. 네. 뭐 다 좋다, 뭐 이게 좀 맛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갖고 들고 왔거든요. 이 대학생들은 이 도시락을 사들고 가방에 넣고 자신들이 어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락을 흔들어 봤대요. 국물이 흐르는지. 그런데 창의적이다. CU의 도시락과 GS의 도시락 물론 다 섞이긴 하는데 네. 세븐일레븐의 도시락에서 김치 국물이 흘렀다는 야, 거죠. 물론 문제입니다. 나 어렸을 물론. 때 아유 참. 물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 결과는 아니에요. 예, 약간 어쨌든. 흥미성이긴 예, 한데 예. 물론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요즘은 포장이 워낙 잘 잘 돼 있기 돼 때문에 있으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뭐 이런 점도 있었다는 점 좀 재밌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페리 도시락이 우리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지금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김영롱 앵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오늘의 결론 직설은 제가 네. 오늘 직접 먹어봤더니 생각난 거였습니다. 예. 오늘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콜 이걸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진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한 끼 때우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약간 외식 개념. 그러니까 네. 저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점심 외식으로는 편의점 도시락 나쁘지 훌륭하다. 않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유의할 점만 좀
짧게 알려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좀 높대요. 높대요. 예. 다른 네. 식사에 비해서 예. 영양가가 좀 적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외식의 개념으로 네네. 주식이 아닌 외식의 외식. 개념으로 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뻔한 얘기인데 네. 다 먹고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하더라도 밥을 먹어 밥심을 하고 사람이 들지. 네. 자, 밥은 먹어야 한다. 직관적인데 뭔가 와닿네요. 그러니까. 굶지 마세요. 네. 굶지 네. 마세요. 밥을 먹고 그러니까 도시락 먹고 열심히. 왜냐하면은 백화점 내리막길이에요. 편의점 발전한단 네. 말이죠. 나 오르막길이거든요. 네. 밥은 먹어야 돼요. 네. 또 편의점에서 다 뒷받침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투자자의 측면에서 다른 데서 돈만 까먹지 않는다면 이 도시락 대박이다. 오. 이거죠. 그러네요. 다른 사업 물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증시에서 많이 듣는데 물론 그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돈만 까먹지 않는다면 그 수익과 주가는 오롯이 반영이 될 것이다. 예. 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거기에서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야기를 딱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최영환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